그리고 수필. 요 문학은 우리가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비문학 쪽 부류와 다르게 우리 독자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것들, 질문해 주신 것들 딱 정답이 있다기보다 우리의 평소의 고민, 경험, 생각들이 녹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문학 작품을 읽을 때는 이 문학을 쓴 작가, 그리고 그 글, 그리고 결국 그걸 읽는 우리 독자 사이에 이제 대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는 핑퐁, 계속 이게 주고받아야 되죠. 그래서 앞에 우리 지식 정보 전달하는 비문학보다는 훨씬 더 우리 독자의 반응을 중요시해요. 근데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영화 뭐 감독과의 대화, 뭐 작가 소설가와의 북독 이런 데 가보시면 꼭 내가 궁금했던 여러 가지들 막 묻게 돼요. 저도 막 이것저것 물어보거든요. 왜 결말을 그렇게 하셨냐, 이 주인공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인가, 막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이제 그 나름의 감독님이나 작가님들의 대답을 명쾌하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계속 그런 문학이나 그런 순수 문학이나 그런 이야기 쪽 창작하신 분들은 명확하게 대답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이 작품은 저를 떠났습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해석하세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설명을 이렇게 구구절절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분은 이제 담은 게 많으신 거고 담은 게 있더라도 웬만한 창작자 분들, 예술가 분들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항상 독자에게 넘어갔으면 독자에게 해석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완전 벗어나지 않는 것 내에서는 그렇게 열려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과거에는 작가 중심에서 뭐 시대적 배경 그리고 특이한 형식, 지금은 독자가 가장 빛을 보는. 뭐 너무 과하면은 야,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울타리 안에서는 독자의 이제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장르입니다. 제가 항상 문학, 비문학, 뭐 자기계발서 이런 거 읽을 때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이 문학이 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상상력이에요. 문학적 상상력. 그래서 여러분이 문학을 통해서 깊이 있게 읽고 또 사람들과 토론했을 때 여러분 중요시해야 될 거는 감상 그 자체로서의 능력이 하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독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반응을 생성할 수 있도록 교사나 사회자는 이제 안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판단자가 아니라 그거는 지금 너무 갔어요, 너무 오버했어요, 에이 그거는 지금 책 한 번 더 다시 읽으세요, 좀 감상 잘못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계속 이제 내 감상이 맞았나 틀렸나를 확인하게끔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웬만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반응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고 그럴듯한데 괜찮은 것 같은데 이야기 더 만들어 볼까? 이런 것들은 정말 글쓰기로 이어지면 이게 한 줄씩 돌아가면서 서로 공유해서 만드는 소설 이런 걸로도 가능하거든요. 상상의 영역이니까. 우리 창의적 인재라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선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또 조성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정서적인 교감, 그 안에서 이런 평가와 해석보다는 교감을 좀 중요시 해주셔야 돼요. 사실 뭐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상대가 너무 감 못 잡고 너무 다른 이야기하고 텍스트 자체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울타리를 이제 치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할 수 있지만 그보다 우선되는 건 정서적인 교감이다. 아까 앞에서도 막 슬픈 상상 되어라고 했을 때 에이 너무 지금 밤인데 슬픈 거 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은 바로 한번 주눅 들죠. 우선은 괜찮습니다, 한번 꺼내 보세요. 그러다가 또 너무 딥해지면은 이제 적절히 여기까지 할까요? 라고 이제 여러분께 조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사적인 감상을 결국 토론이니까 여러 사람과 할 수 있는 공적인 감상으로 확대하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딱 오늘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친구들 미디어 수업 하고 왔는데
그래서 영화 수업이어가지고 영화 수업이어서 전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 영화의 원리를 봤을 때 이제 그 착시 현상, 그러니까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의 장면들이 쭈르륵 빠르게 넘어가면서 우리 착시 현상으로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만들어지는 걸, 이런 걸 한번 이제 설명해주고 관련 영상도 보았어요. 봤는데 한 아이가 요 착시 현상에 꽂혀가지고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막 찾아보더니 이것저것 착시 현상에 대한 이야기 막 깊이 있게 막 얘기하고 이런 거예요. 저는 근데 그 친구가 꾸준히 영재기가 있다 생각했었거든요. 이번 세 번째 수업인데 하나에 몰입하면 집착을 엄청나게 이제 몰입하고 막 이렇게 하긴 하는데, 거기에 꽂히면은 뭐 교사나 다른 거에 잘 안 먹혀요. 그래서 사서쌤 입장에서는 저 아이가 산만하고 그래서 저한테 약간 양해를 미리 구한다고 했던 친구기도 한데, 뭐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한다, 뭔가 딱 잘 꽂히는 거 있으면 그거에 딱 되게 몰입을 해요. 그랬을 때 착시 현상에 꽂혀가지고 이제 하는데, 어차피 영화는 다른 이야기 아니라서 뭐 발표하거나 뭐 했을 때 들어주고 같이 보고 유튜브로 해가지고 화면으로 크게 다 같이 보고 나누고 막 이렇게 했더니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고 끝나는 시간에 계속 찾아와가지고 착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것저것 막 해요. 자기가 막 조사한 내용, 자기 두 본 내용 막 이것저것 얘기해요. 들어주고 했더니 끝난 것도 막 집에 안 가고 계속 말 걸려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 보자라고 해서 이제 보냈는데, 사서쌤이 하신 말씀이, 저 아이가 통제가 안 돼가지고 관리하기 힘들었던 친구인데 이렇게 누구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 처음 본다. 그러니까 들어주면 정서적인 교감을 하면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꺼내진다. 이거 첫 번째 이제 하나. 두 번째가 초등학교 친구들이 만든 영화를 감상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이 만든 거니까 사실 진짜 허접하게 만들었어요. 나름 교사 쌤과 함께 이제 영화 수업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를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같이 친구 감상 봤는데, 그러니까 영화 자체로 보면은 진짜 못 만들었어요. 뭐 중독, 제가 이제 주제도 일부러 핸드폰 중독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약간 메시지 주고 싶어서 이걸로 이렇게 영화를 봤어요. 근데 제가 주고 싶은 메시지 메인은 핸드폰 중독 조심해라, 이거 내용이죠. 영화 내용은 우선 기본 메시지는 그렇고 약간 공포 영화처럼 해서 구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인 감상으로 봤을 때 영화는 진짜 별로예요. 근데 아이들은 굉장히 재밌다고 한 번 더 보자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냥 자기 또래 애들이 나온 게 신기한 거. 야, 저 쟤 누구 닮았어, 뭐 하는 거 닮았어 라는 식으로 1차적으로 우리가 리더나 사회자나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납득이 가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참여하는 사람들 봤을 때 되게 자유롭게 느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성과 다르게 감상을 이제 하는 거죠. 만약에 핸드폰 중독에 대한 메시지, 제가 조심하라는 메시지 주고 싶은데 그 아예 놓치면 안 되니까, 내가 제목이 뭐지, 핸드폰 중독이요, 하고 싶은 말은 뭘까, 감독이 애들 중독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독 때문에 저렇게 된 거, 좀비처럼 된 거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짚어주긴 했지만 그 중간중간 짚어준 거 외에는 다 아이들이 이제 사적인 감상으로 좋아하는 영역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이야기 영화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해 주면서 또 챙겨야 될 건 핸드폰 중독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공적으로 같이 챙기면서 같이 끌고 나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야 그게 아니잖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장면을 보지 말고 그런 게 웃긴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 개인적인 감상들을 다 이렇게 차단하면 이런 분위기 자체가 막히고 자기 주도적으로 반응을 생성하는 그런 감상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정보 전달하는 거에서는 핵심 메시지를 빠르게 찾는 게 중요할 수 있지만, 이야기, 스토리가 담긴 이런 문학에서는 아이들 스스로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것들, 기본 그 자유도를 어느 정도 지켜주는 게 도움이 되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도 자기 상상이나 이런 걸 못 꺼내는 분 중에 약간 주눅 들어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분위기 자체부터 해서
잘 조성해 주시고 여러분도 잘 꺼내시고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감상이 무슨 능력이야 라고 하지만 지적인 능력 말고 내가 많이 느끼고 막 눈물 흘리고 그리고 가슴으로 막 카타르시스 느끼고 감동받고 이것도 능력이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 책 보고 눈물 흘린 적 있나요? 뭐 영화 보고 눈물 흘린 적 있나? 이런 것도 자주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꼭 이제 알아두시고요.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엉뚱하지 않게 최소한의 합리적 타당성을 지켜주는 데에서 발제하고 이야기 조율하시고 이거는 뭐 굉장히 이제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계속 경험을 쌓으시는 게 중요한데 또 너무 3000% 세지 않도록 그 안에서는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주관적이어서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이 되면 안 돼요. 특히 모임하시는 내에서는 요 모임 내에서는 이분한테 그 약간 너무 이제 센 것 같은 다시 한번 중심 이야기로 돌아올까요? 라고 하면 이게 나한테도 적용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되는 이런 공통의 울타리를 이제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선을 챙기시면 나를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문학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문학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문학을 좋아하시던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은 나는 문학을 읽는 이유를 한번 채팅창에 쳐주시고 문학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은 왜 내가 문학을 이렇게 찾아서 읽지 않는지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간단히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의 독서 습관, 독서의 나름 패턴 자체를 같이 꺼내봄으로써 점검해 보는 거니까 자유롭게 한번 채팅창에 쳐주세요. 우선 미숙님 나와 사람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뒤가 궁금해가지고 메마르고 싶지 않아서 감정적으로 약간 촉촉한 그런 느낌이 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시랑 소설
생각하시면 되죠. 문학 뭐 시곡은 요즘 많이 안 읽으시니까 시도 사실 많이 안 보셔가지고. 뭐 우선은 제가 약간 빨간색 같이 와가지고 섞어서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그래서 여유, 약간 생각을 좀 편하게 하고 싶을 때, 복잡한 약간 생각 비우고 싶고 이럴 때 뭐 감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선 내가 좋은 거 쭉 보고 이제 안 좋은 거 다시 볼게요. 타인을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본다. 그래서 약간 대리 경험이라고도 얘기 많이 하죠. 다른 인생을 살아본다. 나도 모르는 이제 내가 모르는 세상에다가 또 다른 나도 같이 만나게 되는, 내 감정이입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자체 이야기가 주는 재미도 있죠. 좋아하지 않는 이유도 보면 결론이, 그래서 거기가 거기라서 결론이 비슷하다. 또 제 지인 중에서는 그러니까 시간 낭비처럼 느끼는 거죠. 어차피 가짜 아니야? 어차피 만들어진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어차피 허구라 도움이 안 된다.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번에 문학 모임 하면서 정말 문학을 안 읽는 분한테 문학을 이제 이번 모임 추천드리고 했었는데, 그나마 완전 문학이 아니라 그 김초엽 작가라고 과학 성향이 있는 분의 문학이라서 이제 한번 그 도와드렸는데, 이분이 딱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기 없으시니까. 원래 소설 속 내용은 허구라고 생각해서 감정이입이 잘 안 됐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나름 과학적인 근거, 막 생물이 어쩌고 저쩌고가 너무 뜬금없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니까 오히려 몰입이 되더라.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는 그런 과학적인 거 다 이제 신경 안 쓰고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어차피 좀 가짜 하시는 분한테는 그 안에서의 나름 역사적 근거처럼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이 몰입을 더, 개연성 이런 걸 탄탄하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스트레스를 나 생각 복잡하게 하기 싫어라고 하는 분한테는 뭐 철학 소설, 역사 소설 이런 깊이 있는 것들이 더 이제 무겁고, 오히려 최근에 인기 많은 거 불편한 편의점이나 뭐 휴남동 서점 같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 따뜻한 것들, 그런 이야기 속에서 그냥 이렇게 촉촉하게 감수성을 유발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그런 거 다 고만고만한 거 다 그냥 별거요 라고 하는 분한테는 이런 막 우주천문학적인 내용, 막 과학적인 내용, 막 역사적 근거 이런 거 했을 때 역사 알아가는 맛도 있고, 그때 치열한 그 상황 속에 빠져서 막 분노도 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읽는 그런 맛도 있어. 라는 식으로 약간 결이 다른 게 있는데, 이거 생각나서 읽어드렸습니다. 민현님 이제 눈물 흘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도 취향이 있어요. 분명히 취향이 이제 있는데, 중요한 거는 모임에서는 모임장의 취향에 모임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이 유연하게 가져갈수록, 그 모임장의 리더가 유연할수록 모임 자체도 좀 유연해진다. 이것도 한번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어차피 세상의 반은 또 문학이고 반은 비문학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반만 아니면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으니까. 여러분 말씀해주신 거 공통되게 정리해 보면, 우선 마지막에 거 그냥 우선 이야기는 재밌어 라고 해서 이야기의 맛, 문학은 특히 문학의 이제 무용함이 더 매력이다, 이런 좀 애매모호하지만 멋있는 말도 있어요. 어떠한 가치도 없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모두가 필요한, 이런 식으로 막 그냥 그 자체 그냥 있으니까 읽는다 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본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여성인 주인공인 거, 그리고 특히 여성 청소년 소설 읽을 때 자극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청소년의 1인칭의 시점에서 있는 소설들은 와 진짜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굉장히 신기하게 접할 때가 많아요. 다양한 직업도 있고 다른 나라 이런 것들, 새로운 경험 같은 것들도 이제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생 패턴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주인공이 들어오고 주인공이 나한테 어떤 메시지 전해주고 내 자존감도 높아지고 같이 인격적으로 같이 성장하고 촉촉한 감성과 함께 마음이 탄탄해지는 그런 것도 기대하죠. 이게 좀 깊이 있게 가면은 이 문학치료, 독서치료 영역으로도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것 중에 이제 유진과 유진이라는 청소년 소설이 있어요. 이게 아동 성폭행의 이제 후유증, 그런 사고를 겪은 이제 이 학생들이 그 상처를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그린 건데, 실제로 작가님이 이 작품을 쓰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메일을 받았다. 자기 고백적인 메일, 응원의 메일, 정말 고맙다는 메일.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유진이를 보고 나서 나도 아픈 기억이 있었는데 극복하게 되었다. 유진이를 보고 힘을 얻었다. 이런 메시지 많이 받았다고 이제 인터뷰도 하시고 이랬어요. 그런 거 내에서 우리가 청소년 소설은 이제 성장 소설로 많이 이제 매듭을 짓는 게, 결국 한참 사춘기나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에 이 책을 읽고 나서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인공과 함께 내가 성장해 나가는, 그러니까 일본 애니도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부족하지만 주변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같이 씩씩하게 힘을 얻는 그런 심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로 문학을 많이 읽죠.